그는 젊었다. 너무도 젊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갑자기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등장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10년 넘게 북한을 통치해왔다. 김정은. 그의 정치는 비밀스럽고 그의 선택은 때론 충격적이며 그의 존재는 한반도와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을 상징한다. 오늘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권력을 손에 넣었고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한다. 1. 출생과 성장 베일에 쌓인 유년기. 김정은은 정확한 출생 연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1984년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김정일과 세 번째 부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스위스 베른에서 가명으로 유학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 시기에 서구 문화와 언어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릴 때부터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권력 승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러한 성장 배경을 백두혈통의 정통성으로 강조하며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전해왔습니다. 2. 후계자 지명과 권력 승계의 시그널.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 내 권력 승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의 후계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김정남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김정은의 이름이 당 내부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되었음을 알리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시기부터 김정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군부 시찰, 당 행사 참여, 대중압 등장 등을 통해 그의 존재를 일반 주민에게도 알리기 시작했고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말 김정은은 위대한 계승자로 즉시 권력 중심에 올라섭니다. 많은 외신은 그가 너무 젊고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며 체제의 불안정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그는 빠르게 권력 구조를 장악하며 예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권력 공고와 숙청과 장악의 전략. 집권 초기 김정은은 권력 장악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입니다. 장성택은 김정일 시절부터 당과 국가기구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로 김정은 체제에서 이중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는 반당 행위 및 부패 혐의로 공개 재판 후 처형되었고 이 사건은 김정은이 정치적 안전장치 없이도 단독 지배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군부고위 장성, 당 간부 등 수많은 인사가 숙청되거나 강제 은퇴당했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내부 공포 통치와 충성 재편 전략의 핵심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외형적으로는 아버지와는 다른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김정일과 달리 대중 앞에 자주 등장하고 유소년 행사에 참여하며 젊고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4. 핵무기 개발과 군사 전략의 가속.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핵무기 개발을 체제의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2013년과 2016년, 2017년에는 연달아 핵실험을 감행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넣는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정은은 핵 개발을 단순한 무기 수준이 아니라 체제 보장과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논리가 반복되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의 필요성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개발은 경제 제재, 외교 고립, 내부 경제난 악화를 불러왔고 김정은 체제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외교 무대 대비. 2018년 김정은은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해 4월 그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직접 군사분 계선을 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그는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미 양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은 장면은 상징적 의미를 가졌으며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기대가 한때 고조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비핵화의 범위와 제재 해제 조건에 이견을 보이며 결렬로 끝났습니다. 같은 해 6월 트럼프가 다시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과 재회했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외교 행보는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세계와 맞서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6. 경제 개선 노력과 내부 통치의 방향. 김정은은 집권 이후 경제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등 체계적 계획을 내세우고 과학기술, 농업, 관광산업 등 비군사 분야의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양에는 현대식 건축물과 유의시설이 조성되었고 평양 속 선진국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시도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제재와 팬데믹, 재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 개선은 제한적이었으며 농촌 지역과 지방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과 자력 갱생을 병행하며 외부 원조 없이 버티는 내구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당 조직 정비를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다졌고 2021년에는 당 총비서로 등극하며 김정일 시절의 구조를 사실상 복원했습니다. 7. 후계 구도와 여동생 김여정의 등장.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며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그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은 대남 정책, 대미 대응, 대내 선전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등장하며 사실상 북한 권력 서열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김여정은 독자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외교 무대나 군사적 메시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신뢰와 역할 위임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정은의 자녀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되고 있으며 후계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체제가 향후에도 세습을 이어갈지 또는 김여정 체제로 전환될지 여부는 주요 관측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 오늘날 김정은 그가 던진 질문들. 2025년 현재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는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의문과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리더십을 구축한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외부 세계와는 갈등과 협상의 양면 전략을 동시에 펼쳐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비핵화, 인권, 사이버 범죄, 무기 확산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경계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는 그의 결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택하든 김정은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독특하고 복잡한 인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정은. 그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한반도와 세계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만들어낸 권력,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전략, 그리고 그의 선택이 가져온 역사적 흔적들. 우리는 아직 그가 이끄는 북한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이름은 이미 세계 정치사에 강하게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체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